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지금 하나는 반포, 하나는 성수동 그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네. 일단 둘 다 전망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이 하나는 좀 살고 또 반포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좀 아주 장기적으로 좀 가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네, 네. 또 하나는 성수동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오래도록 뭐 임대사업자를 내서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자, 우선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신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사신 지가 언제죠? 올해 3월이요. 올해 3월. 네. 자, 그럼 성수동에 있는 그 현대 그린 아파트는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네, 9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올해 3월이고 하나는 9월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2주택이 있을 때 네. 자, 세금 혜택을 받는다라는 부분은요. 네.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일단 기간 차이가 1년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종전주택과 새로 신규로 사는 주택 매입 기간이 1년이 넘어야지만 일시적 2주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비록 한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은 아예 혜택을 못 받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일단은 여기는 이제 거주 겸 나중에 재건축 겸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신 거니까 네. 반포 아파트는 좀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요 현대 그린 아파트 성수동에 있는 거, 자, 요거를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뭐 성수동 입지가 워낙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도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건에 부합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혜택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겠죠. 기본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절세 효과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은 단기 4년짜리 하고 8년짜리가 있다면 8년짜리로 준공급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자,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네. 그 기준 시가 가액이 한 6억 이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둘 다가 부합이 되나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봐도 좀 임대사업자 등록을 준공공으로 해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를 9월 언제 며칠 날 정확히 구입을 하셨죠? 9월 29일이요. 9월 29일이요. 네. 아직 임대사업자를 안 내셨죠? 네. 자, 이거를 하시려면요. 이제 3개월 안에 준공급 임대사업자를 취득 후 3개월 안에 준공급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100% 양도세 면제되는 내용을 아시나요, 혹시?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29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안에 준공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양도세 10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내가 보유하는 기간이 앞으로는 10년 정도는 가져갈 필요는 있고요. 네. 자, 어쨌든 그 혜택 말고도 또 뭐 지금 이제 워낙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혜택마저도 6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일단 장기로 가져간다면 그 혜택도 받는 거고, 그죠? 또 네네. 뭐 다른 혜택이라면은 뭐 그거 말고도 양도세 또 주택수 포함 안 되는 여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얼른 주소지가 지금 반포시잖아요. 네, 네. 서초구청 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관할 주소지에 가서 또 이렇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스타트를 해야 임대 개시 시점이 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시고요. 네. 그리고 이 물건이 속해 있는 성동구청 또 가셔서 거기에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을 하셔야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임대 개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하세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얼른 서두르시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그 용적률이 299%고 이제 대지 지분이 6.5평이거든요. 아, 성수 현대 그린이요? 네네. 이게 24년 된 거고요. 자,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게 94년 된 219세대잖아요. 네네. 이거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야, 재건축도 좀 기대를 해볼 거야 라는 차원에서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네.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성수동이 왜 그래도 인기가 좋냐 하면은 이게 중공업지대잖아요. 네. 중공업지대 안에서 지금 아파트가 새로이 탄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재건축이 아니라도 현재 모습만을 가져갔을 때 본다면 이쪽에는 계속해서 중공업지대 그냥 공장지대들이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트 공장으로 자꾸 바뀔 거예요. 네. 예, 옛날의 공장이 아닌 지금의 사무실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그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그 수요자들이 어떤 그 주택을 자꾸 해서 그 거주하려는 그런 실수요자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십몇억 하는 아파트들로 다 변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 비싸. 그러면 갈 데가 없겠죠. 네네. 그러면 이 아파트마저도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전세금액, 매매금액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네. 이 성수동 자체에 어떤 향후 수급 논란,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좀 희소성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값 상승을 기대를 하는 것이 전부지 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거든요. 그래도 네. 10년은 가져가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10년이요? 예, 10년은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아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 네. 그 이후로 또 재건축이 좀 지지분 이거 너무 그때 가서 또 오래됐는데 재건축이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는 이제 가격이 정체되겠죠. 야, 네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없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살기에는 조금 열악한 것 같아. 그럼 필요에 따라서 10년 지나서 매도를 계획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꾸준히 가격 오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 나홀로 단지여도 나홀로 단지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설 그 예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각광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10년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네. 네, 중공공 임대 활용 방안에 조금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세 군데 구청과 세무소 들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꼭 움직이시다가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이은한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내용 들어보고 또 상담 진행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반갑습니다. 지역에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 송파구예요. 네. 같은 송파구인데 오금동에 네. 가락상하 아파트하고요. 네. 같은 송파구에 네. 방이동 오금 대림 1단지. 대림 1단지. 두 가지 중에서 매수가 어떤 게 더 좋을까? 네, 지금 송파구에 두 개의 아파트를 보셨는데 실거주 네.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거주하고 투자 목적으로. 그렇죠. 내가 살면서 가격도 오르면 더 좋겠죠. 자, 송파구 그렇죠. 오금동에 위치한 가락상하 아파트와 또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오금 대림 아파트. 이 두 예, 개의 예. 아파트 중에 내가 살면서 가치까지 높아질 아파트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반갑습니다. 그 송파구 오금동에 네. 자, 두 그 아파트 단지를 놓고 지금 이제 어떤 걸 살까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그 계룡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네. 또 하나는 방이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네. 자, 근데 이제 둘 다 이 오래됐어요. 80년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재건축까지도 들여다보는 모습 속에서 거주 또는 뭐 투자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지금 둘 다를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둘 다 지하철 역하고 멀지 않고요. 향후의 전망, 즉 새로운 아파트가 됐을 때 어떤 것이 시세가 좀 높아질 것이냐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방위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송파에서 봤을 때 좀 항상 폭 넓게 보죠. 네. 송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 이 잠실을 끼고 있는 잠실에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여건은 역시 한강변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송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입지 중에 큰 영역은 공원을 끼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둘 다 지하철 역세권이 5호선 라인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계룡역 근처에서 크고 작은 공원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수요층들의 어떤 선호도, 이거는 여기보다는 더 크게 돼 있어요. 방이동 자체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서도 분명 이쪽이 생각하신 대로 방이동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일단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좀 바라보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려면은 계룡역 옆에 있는 상하 아파트가 1차, 2차가 있어요. 자, 83년 입주한 12층짜리인데 항상 이제 이렇게 중층 아파트면서 재건축을 좀 기대하는 그런 아파트는요. 예전에 지었을 때 용적률을 얼마나 차지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앞으로 재건축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는 저층 아파트와 중층 아파트를 비교를 해요. 아무래도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도 많고 또 중층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따져볼 문제가 바로 그 용적률의 차이인데, 이런 상하 아파트라든지 상하 2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요. 이 당시 지었을 때 용적률이 거의 190 한 몇 프로 정도, 190%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200% 선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거 지역 안에서 종상의 혜택을 받고 저기 한다고 그래도 250%에서 300%의 혜택을 받을 거예요. 용적률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소위 이제 일반 분양 물건에 의해서 건축비를 조금 줄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좀 더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여기 말고도 이 방이동에 있는 오금 대림 1단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그 당시에 지었을 때 용적률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좀 작은 것이 유리할 것이고, 작은 데 비해서 가격 차이는 분명히 조금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승 가치는요, 지금 벌어진 만큼 이상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를 꼬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솔직히는 좀 이렇게 그 계룡역에 있는 상하 아파트보다는 대림 그 아파트를 조금 더 높게 좀 평가를 좀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에 배후에 있는 이제 아파트마저도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맞아요. 있고, 여기도 재건축 예정에 있는 부분, 또 향후에 이제 둔촌주공이 새로 입주해서 이제 대단지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 그리고 이쪽 가락 시형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 이런 거를 이쪽 라인에서는 같이 어울려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계룡역보다는 훨씬 좀 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을 비교한다면 좀 이쪽 그 대림 1단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왕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들여다 보신다면 이쪽 안에서 좀 그 당시 지었을 때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오금 대림 1단지 말고도 이 방이동 대림도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송파 미성이라든지
가락 3위 그리고 송파 한양 이런 아파트들을 좀 더 같이 견져서 제 얘기대로 그 당시에 지었을 때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 아마 송파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용적률 그 당시에 졌을 때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분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을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거주 겸 투자 쪽으로 산다라 고려를 했을 때 나는 이런 공원을 이용하는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또 지하철역하고 가까웠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단지를 선택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의 그 선택이고요. 어쨌든간 송파 한양은 지하철역이 멀어서. 근데 이런 장점은 있어요. 지금 이게 5호선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송파 한양 같은 경우는 조금 도보로 한 10분 15분 걷는다고 하더라도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예.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지하철 라인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거는 이 9호선, 강남을 관통하는 이 평행으로 관통하는 9호선이 가장 핫해요. 예, 그래서 지하철역에 가까우냐 또 어떤 지하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송파 한양 같은 경우는 도보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9호선도 또 8호선도 또 여기 5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역세권 아니래도 좀 뭐 이렇게 그 지하철 여러 라인의 중심에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청자님의 기호에 맞게 좀 그 다방면의 연구를 더 해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해를 하시겠죠? 예, 한양도 가봤어요. 조금 더, 가봤는데. 조금 더 하여튼 연구를 더 좁혀서 저는 어쨌든 송파에 대한 뭐 계룡역에 있는 상하 아파트를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다 맞죠. 좋은데 네. 이왕이면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폭넓게. 있는 네. 그런 거를 조금 신중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이렇게 대표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